오늘은 자유라는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녔을 땐 부자유하고 퇴근했었을 때 자유를 느낀다던가 주말에 자유를 느낀다던가 휴가철에 자유를 느낀다던가, 그러니까 집에 퍼질러져 있을 때 자유를 느끼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이게 사실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퍼질러져 있는 것들이 사실 자유가 아닌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아마 철학 전통이 아마 독일 철학일 것 같아요. 칸트라는 사람이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좀 그거는 좀 음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일을 있죠. 어떤 일을 자기가 계시하는 능력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다. 이 정의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휴일에 푹 쉴 때 뭘 시작하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시체놀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자유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강의 전체 제목을 왜 자유에는 고통이 따르는가 뭐 이렇게 붙였던 게 별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무언가를 개시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자유로웠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내가 고통스러웠느냐 아니냐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이면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린 고통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제 잡아야 되고,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유라는 걸 사실 전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아주 그냥 부정적이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자유롭고, 그러니까 퍼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치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물건 살 때 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저 칸트 입장을 좀 조금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은데,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개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자어 단어 자유라는 말에 아마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자유라는 단어를 보면 이 스스로 자자라는 글자가 있고요. 뭐뭐에 따른다, 근거한다라는 글자 유자거든요. 무슨 유래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자기 스스로에 근거한다, 자기 스스로에 따른다, 이런 번역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칸트의 의미가 사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뚱뚱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직장 다니다가 뭐 몸이 또 뚱뚱하니까 또 집에서 그냥 주말에는 쉴 수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산도 좀 타고 다니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어. 이렇게 꿈꿀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인문학에서는 그거를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나중에 돼야 될 모습을 그리죠. 일단 이상을 그렸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상을 그려놔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상이 만약에 내가 정한 거면은 자유의 원칙이지만, 그 이상이 타인이 정하면 이미 타율이죠. 다른 사람이 시킨 거니까. 근데 자기가 진짜 정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보든 자기 스스로 봐도 그래요. 행동이 시작됐죠.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대신 한번 보세요. 내 꿈이 날씬한 몸이다 이러는데, 날씬한 몸이라는 이상을 딱 가지니까 내 몸이 더 뚱뚱한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거나 연습을 하죠. 그걸 꿈꾸면서. 그렇게 해서요, 또 하나의 용어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의지라는 표현 같은 거 들어보셨을까요? 의지라는 단어. 영어로 따지면 will이 되겠죠. will. W-I-L-L. 의지한다. 그 의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상을 꿈꾸는 걸 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내가 날씬한 몸을 갖춰야 되겠다. 그걸 꿈꾸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서 나중에 막 이렇게 하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루 지나다 보면 몸이 좀 좋아지고 날씬해지든
건강해지든 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10kg 빼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꿈꾸고 그거를 노력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개시했죠.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건 그런 거죠. 직장에 가기 위해서 몇 킬로가 돼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몸 빼는 살 빼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자유의 영역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 어떤 자유의 느낌이 그때 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요 좀 많이 달라요. 머릿속에 어떤 이상, 행동을 개시하려면 우리는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좀 더럽네? 깨끗한 집! 이래야지 우리는 움직이죠. 옷이 너무 안 좋네? 옷을 좀 사야지? 뭐 이렇게 해서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의 특징은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이나 꿈이나 나는 이렇게 좀 돼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없게 되면 그냥 퍼질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과 꿈이 있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뭘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항상 자유의 뒷면에 일종의 고통, 피곤함이 따른다라는 거. 사르트르가 한 6, 70년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실 유행을 많이 했죠. 뭐 문학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요. 자유영혼이죠. 자유영혼.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의 맥락은 뭐냐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아까도 자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행동을 자기가 개시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개는 누가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 거예요. 주말에 이렇게. 그래서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설이에요. 사르트르가 어떻게 뭐 자유를 부정했겠어요. 자유의 철학자인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쉬고 싶어. 움직이기 싫어. 요 차이는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돌아보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성적서부터 이런 누가 시키는 거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꾸려가지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영어 공부해. 너 토익 공부해. 너 이거 학점 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들을 돌아보면 반자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무관하게 타율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채찍질로 때리니까 소처럼 때리니까 안 맞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라는 거는 쉬는 거다. 그냥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착시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가 소중하다. 자유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 좋을 때 그때의 느낌이요. 이건 내가 출장 온 게 아니에요. 산인데 저기는 올라가 봐야지. 저기서 봤던 풍경은 어떨까? 라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됐었을 때 힘들죠. 내가 올라가기로 하고 매번 그래도 올라가면 좋을 거야. 올라가 봐야 돼. 각오를 다지지만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데를 딱 이루었을 때 아까 칸트 얘기했었을 때 제가 이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어야 될 것을 이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걸 딱 달성하는 순간 그때 어쩌면 진정한 의미 자유의 느낌이 있죠. 자유를 잘 모르셨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요. 칸트의 얘기 음미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나 자신의 어떤 행동을 나 스스로 개시하는 능력이 자유다. 자, 이렇게 되물어 보셔야 되죠. 나는 내 행동을 개시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개시를 안 하면요, 개시를 안 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든가 휴일 때 편해지죠. 이런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일하다가 누가 부려서 일하다가 쉬다가 또 일하다가 쉬다가 일하다가 쉬다가 한 번도 내 행동을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뭐 여행 가면 힘들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막 이런 말도 있듯이 힘든데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서 그 고통들, 땀 흘리는 것들 바로 이런 게 자유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샤르트르도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여러분들 사실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그래서 땀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시체놀이 하고 있다고. 어쩌면 풍자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머릿속에 헤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동을 개시하는가. 그러니까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어디 가야만 돼.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끌려가거나 안 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런 거죠. 얘랑 여기를 가야 되겠다. 얘랑 이곳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물론 힘들죠. 애랑 데리고 가고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을.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그런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끝났을 때, 퇴근했었을 때 첼로를 배우신다든가 직장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노력하고 연주를 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휴가 기간 때 쓸데없이 휴가 기간 쪽에서 뭐 가족한테 쫄쫄쫄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쉬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휴가 기간을 아예 꼭꼭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힘들게 여행을 갔다 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우리는 자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유의 이면엔 고통, 힘든 것 이런 거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 고통은 내가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기 때문에 좋은 고통이죠. 긍정해야 되고 고맙다 이러는 거죠.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도 그렇죠. 다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더 뿌듯하거든요. 그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되고요. 힘든 것, 내가 초래한 힘든 것들을 긍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요거를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